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이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자, 또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가격은 폭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자전거래, 담합, 분양권 반지 돌리기,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부동산 전문 투기 집단, 지역 초토화시키고 빠지기 등등으로 올린 서울은 50%, 수도권은 30%의 거품은 경제 상황과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볼 때 빠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가격 폭락 절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거품은 빠집니다 하셨어요. 수도권이 30% 거품 빠진답니다. 서울은 50% 빠진답니다. 이분 생각에. 수도권 30%면 현재 여러분들 어디 살고 계십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30% 빠져서 3억 5천에 매물 나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7억짜리가 30% 빠집니다. 그러면 4억 9천입니까? 37, 21, 4억 9천에 나왔어요. 7억짜리가. 아무도 안 살 것 같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올 1분기 수도권 거래량 61% 급증했다. 2월 달에 집값 군포 6% 오르고 인천은 4% 뛰었다. 군포 거래량 5배 이상 뛰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 있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분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판단해 보세요. IMF 직전에 신정동이면 목동 옆이에요. 양천구. 그쪽에 아파트 많이 있죠. 신정동에 당시 서민 아파트라 불리는 22평을 1억 5천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IMF 때 22평을 1억 5천 주고 샀답니다. 이분이. IMF 터지고 강남 목동 아파트 출렁거릴 때 서민 아파트들은 꿈쩍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우상향하였고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금융사태 때 상승세가 멈추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고 역시 강남 고가 아파트들은 출렁이더군요. 수년간 상승세가 멈추고 살짝 떨어진 적은 딱 한 번. 이명박 정권 시절에 서울의 분양을 무더기로 할 때 그때는 살짝 빠지고 다시 쭉쭉 올랐습니다. 제 생각은 쳐다볼 수도 없는 부자 강남 아파트들은 저들끼리 폭탄 노름이지만 실수요자들이 찾는 9억 이하, 7억 이하 아파트들은 대다수 서민 중산층 수요가 있는 한 영원히 떨어질 거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라도 떨어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죠. 집이 있는 분들은 더 오르길 바라고 없는 분들은 떨어지길 바라겠죠. 그런데 내 희망사항과는 틀려요. 희망사항과 현실과는 또 다릅니다. 30대가 어리석은 호구, 호갱이 아닙니다. 현명한 젊은이입니다. 이분도 이런 말 했네요. 저 역시 30대에 집을 구입했고요. 서울이라면 빌라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지방같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조금 오래되고 서울 구석이라도 500세대 이상인 단지만 구입하세요 하셨어요. 근데 이분 댓글의 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달았어요. 들으면서 각자 판단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밑에 그래.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요. 빠르면 10월 이후 내년부터 보세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올리셨어요. 이분은 상당히 예리하네요.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분 말이 맞는지 틀린지 또 모르죠. 이분 말이 맞다 그러면 아마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동산 쪽으로 큰 재산을 모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리한 판단을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둘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아니면 아직 내 집 마련 못한 분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판단을 잘 해보세요. 집값을요,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부 어떤 분들은 흥분을 하고 화내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주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설을 하게 되면 댓글에 뜨질 않아요. 유튜브가 그런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욕하거나 글쎄요, 너무 어린애들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심한 욕을 해요.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그분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뇌 구조가 어떤지 궁금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면 평생 뒤처져요. 부동산에 대한 여기저기 정보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기 만족을 해요.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요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는데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언제 집을 사시려고? 그러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저는 뭐 욕먹는 거 저는 뭐 문제 안 돼요.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제가 일일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 상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 뒤처져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런 분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댓글 달아보세요. 어떤 댓글인가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 당장 내일 집 문 열고 나가면 상가에 부동산 몇 군데 있어요. 거기 두 군데, 많으면 세 군데 다녀보세요. 한 세 군데 정도 다녀보시면 판단이 서요. 현재 우리 동네 매매가가 얼마인지, 1, 2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똑같이 전세가는 현재 얼마인지, 2년 전 전세가가 얼마였는지,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지금 매물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 하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 집이 작아요. 좀 더 큰 데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또 아직 집이 없어요. 내가 내 집 마련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어느 지역만 딱 찍으면 거기 전화번호 다 나와요. 부동산 알고 계시죠? 그 부동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전화로 한번 알아보세요. 한 세 군데 전화를 돌려보세요. 매물이 얼마큼 나와 있나? 급매물이 있나? 가격이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거저거 물어보시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미디어의 힘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댓글을 부산에서도 올라올 것이고 대구에서도 올라올 것이고 분당, 용인, 안산, 동탄,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의정부, 일산, 구리, 남양주 다 올라오겠네요. 대전, 광주. 본인이 알아보시고 댓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잡힙니다. 다주택자들 보유세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갭투자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댓글은 달지 마세요. 그건 다 알아요.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값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 말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주위에 부동산에 직접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급매물이 나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부동산 세 군데만 다녀보시면 나름대로 판단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사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네이버 보면은 부동산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114는 한국감정원하고 다릅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처럼 국가공기업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114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 중에 가장 아마 클 정도일걸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부동산 포털 중에. 5월 아파트 입주 물량 다음 달입니다. 2007년 3월 이후에 최저 기록 2만 가구밖에 없습니다. 5월달 공급 예정이 2만 가구. 그러니 공급은 점점 적어들고 수요는 넘치고, 그러니 청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세요.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100가구 분양합니다. 근데 500가구가 신청했어요. 500명이. 5대 1이죠. 요즘 5대 1 없어요. 만약에 10,000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100대 1이에요. 이 정도예요. 1000가구면 10대 1입니다. 5000가구는 50대 1입니다. 보통 50대 1, 100몇십 대 1이에요. 그만큼 신청자가 넘쳐납니다, 수요가. 그런데 30대, 40대는 당첨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알아보고 집을 사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금융 담당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당장 유동성을 걱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주식 보시면 요즘 개인 투자자들 수십조씩 투자합니다. 또 해외 주식 쓸어 담듯이 초유의 사태식으로 조 단위로 삽니다. 옛날에 비하면 경제력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개인 가구의 수입도 그렇지만 월 수입도 재산 상황이 탄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사태에 어느 골목에 먹자골목이나 음식점들이나 상가들 가보면 많이 죽어 있어요. 이거는 한 단면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반면에 이상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집 날리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사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봐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해외 주식까지 그렇게 조 단위로 쓸어 담겠습니까? 몇 천억이 아니에요. 몇 천억 다음이 1조죠. 그게 1조, 2조, 3조, 10조가 넘어갑니다. 지금 대기 주식을 사려고 하는 대기 자금이 얼마인가 하면 50조 가까이 돼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할 정도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다 보니 지금 돈 사상 초유로 풀렸어요.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그 돈이 다시 자산시장에만 돌아다니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분 말씀하신 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가 이분 말씀 듣고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넘쳐나는 돈들이 이 사태가 지나가면 어디로 흘러들어가겠습니까? 그거 염려합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집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아닙니다.
내 집 마련 각자 알아서 하세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부동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그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로 세상 살면 이 세상에서 뒤처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든 안 사든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민 위주로 내 집 마련 아직 못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내 집 마련해야죠. 이러한 정보들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판단하시라고. 그러니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내일 아침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부동산 3군데만 가보세요. 그래서 전세값, 집값,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매물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정말 집값 떨어진 급매물들이 있는지, 그거와 여러분들이 이사가고 싶어하는 곳, 그쪽에 전화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댓글 달아보세요. 그러면 서로들 정보 공유할 거 아닙니까? 아, 어디는 어떻구나, 어느 지역은 어떻구나, 댓글로 통해서 정말 좋은 정보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